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안을 사랑하는 예술인이 되었습니다. 먼 길에서 오셨죠, 우리 피아니스트.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저는 건반을 하는 정은주라고 합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박경화입니다. 네. 세계적인 두 분을 모시고 가운데 또 세계적인 시인 이정록입니다. 아주 진짜 눈을 바라봐도 그 한 땀 한 땀 모내기를 한 그 문온, 그 위로 또 한 땀 한 땀을 비가 내렸어요. 정말 이런 비를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단비? 단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물 잡아놓은 문온에 이 봄비가 내리면은 그 모양이 그 자체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만약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질까? 그 작은 징, 메아리, 그게 작은 소리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노은 물에 떨어지는 소리만 잘 녹음해가지고 사람들이 듣게 되는, 사람들의 평화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 우물 또는 냇물, 문온 이런 데 떨어지는 봄비를 보면서 소리를 상상해요.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고개 들면 초록, 평화죠. 초록이 짙고 또 만물이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구리들이 데이트할 때 업데이트를 하죠, 그죠? 업고 놀아,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근데 오늘 아마 이연조 개구리라든가 조우상 개구리들은 참았던 그 데이트 신청을 오늘 할 것 같아요. 오늘 데이트 신청하는 개구리들은 성공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한 날인데, 왜냐면 오늘은 노래 소리도 매우 잘 우리 귀에, 마음에 잘 닿을 것 같아요. 그런 날이죠. 제 목소리도 오늘 괜찮죠? 네. 항상 좋으신데.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제가 업데이트 할까봐. 자, 하여튼
생명이 꿈틀거리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런 싱그러운 계절에 우리 태안에서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 또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아름다운 시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서 오늘 우리가 준비한 그 토크 제목 어버이를 노래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여는 무대 당연히 가수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첫 노래 뭐부터 시작할까요? 주제에 맞는 곡이죠. 이현조 시인의 늦은 꽃을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물어서 꽃이 안 피나 봐 아내의 속을 태우더니 여름 장마보다 아낀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편집해주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합시다. 네네네. 긴장됩니다. 긴장을 하십니까? 아니 지금 카메라가 막 싹 와서 막 돌아가서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목소리만 신경 써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예쁘게 또 잘 나가면은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시작. 올해는 가물어서 꽃이 안 피나 봐 아내의 속을 태우더니 여름 장마보다 긴 가을 장마에 일제히 꽃망울 터뜨렸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안 아픈 손가락 있다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아내는 셋째에게만 애정 표현 안 한다고 셋째는 자식도 아니라고 어머니께 불평하지만 나는 안다 셋째인 내가 더 아픈 손가락인걸 번듯한 직장도 없이 중년 넘어 가정 꾸리고 겨우 앞가림하니 행여나 말이 씨가 돼 금이 갈까 말보다 먼저 눈 언저리 글썽이는 살얼음판 같은 마음이다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안 아픈 손가락 있다 똑같이 깨물어도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아내는 셋째에게만 애정 표현 안 한다고 셋째는 자식도 아니라고 어머니께 불평하지만 나는 안다 셋째인 내가 더 아픈 손가락인걸 번듯한 직장도 없이 중년 넘어 가정 꾸리고 겨우 앞가림하니 행여나 말이 씨가 돼 금이 갈까 말보다 먼저 눈 언저리 글썽이는 살얼음판 같은 마음이다 어미 잎은 다 태우고 아내 꽃까지 다시 들게 한 나는 져야 할 때 피어난 상사바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이제 이파리부터 피잖아요. 상사초. 그 잎이 피어 있을 때 그 잎에 완전 집중을 합니다. 꽃 생각을 하나도 안 넣은 것처럼 입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스스로를 지우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저 어렸을 때 저희 장독대 주위에 그게 있었거든요. 저걸 정말 시를 쓰고 싶었어요. 저 쓰러짐에 대해서. 그게요 막 이렇게 일반 나뭇잎처럼 시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뭉그러져가지고 완전히 막 주저앉아서 바닥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들어간 다음에 대공이 뽀얀 속살로 나옵니다. 정말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까지만 했어요. 저렇게 무참히 자기를 지우고 흔적도 없앨 저 용기는 분명코 꽃에 대한 천만배, 만배, 억만배의 확신이 없이는 전 불가능하다. 기필코 저 꽃을 뽑아 올릴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이 들 때만 저렇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신 날에도 맥봇 끊는 것, 방하착,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는 일, 떨구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한 마음 공부를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상사화 안에도 어떤 뜨거운 사랑도 이렇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 안쓰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런 또 자신에 대한 결단, 또 새로운 탄생, 이런 어떤 가치로운 또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래하시는 입장에서 또 한 말씀. 글쎄요. 첫 곡이 항상 저는 중요해서 네. 첫 곡이 중요하고, 또 노래를 시작할 때 첫 음정이 중요하고 이 첫 마음이 중요해서 항상 편안하게 준비를 하다가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극강의 어떤 긴장으로 탁 터지는 것 같아요. 터질 때 정말 잘 이게 아물려서 잘 터지면은 편안한데, 뭔가 불안하게 터지면은 그 불안한 마음이 좀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계시고 하니까 편안하게 지금 말씀 듣고, 우리 이정도 선생님 말씀이, 교회를 예전에 어릴 때 다녔는데,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오늘 진짜. 그랬어요? 네, 또 그러면 들어봤습니다. 뭐 헌금이나 불전함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가치로운 말씀에는 또 가치가 또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아멘. 오늘 하여튼 제가 복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장독대 옆에 있는 골담초 옆에 있었던 이 상사화. 그 상사화 그러면 꽃에 초점이 되어 있지만, 그 꽃이 오기까지는 그러한 상사초, 초록의 시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상사초에서 상사화로 건너가는 나를 무화시켰던 그 짧은 시간, 거기마저도 어떤 실체를 우리가 좀 보면 어떨까. 아까 물방울 무늬에서 소리를 이렇게 득음을 하듯이, 또 소리에서 그림을 보듯이, 그림에서 소리를 듣듯이, 이렇게 하면 조금 한 차원 더 우리들의 마음과 뇌가 좀 확장되고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음악 공부할 때 사계라는 거 있었죠. 사계.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난 아무리 들어도 저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네. 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게 전원이라고 그럴 때, 왜 전원이라고 그랬을까? 지금 전원이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려운 말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 군사정권에서 전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그러셨구나. 저는 그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전원 생활할 때 그거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요. 우리는 전원 생활이라는 게 없었어요. 태어날 때 전원에서 태어났어요. 논두렁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울타리도 없는 집에서 전원, 이게 자연이 그냥 전원인데 뭘 저걸 전원이라고 그러나. 전원은 이렇게 교련 아저씨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전원 집합 선착순 할 때 전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 음악을 들어가면서 전원 엎드려.
지금 정확한 시간에 들었어요. 이야, 참. 제 아드님, 아니, 군대 면회 많이 다니셨죠? 면회. 안 갔어. 표정. 군대. 아직 아들 군대 안 갔는데. 아, 그럼 남편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이 면회는 안 갔어요? 면회 갔어요. 그렇죠. 아. 이 면회 갔던 분만 저거 할 수 네. 있는데. 오늘 갔던 분이랑 남편이 동일 인물이신 거죠? 중요한 근데 지구이들 아니 근데 보통은 99%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하지. 아니, 아. 그래서 대학 중에서 최고 서울대보다 위에 대학이 경력자 5대라고 그런 대학이 있어요. 아, 좋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99%에 들어갑니까? 1%에 들어갑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곡은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네, 깊이 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앞에 감정선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전환되기가 굉장히 전환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시를 선생님 처음 뵐 무렵에 아마 그죠? 이 시가 2년이 됐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시집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신 시예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고기를 책갈피를 이렇게 접어서 이 시로 제가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아니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푸르륵 하다 거기서 딱 멈추신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큰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더딘 사람,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돌부처는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모래 무덤이 된다. 눈 깜짝할 사이도 없다. 더딘 사랑 그대여 모든 게 순간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다. 더딘 사랑 그대여 모든 게 순간이었다고 말하지 마라. 다른 윙크 한 번 하는데 한 달이나 걸린다. 더딘 사랑 더딘 사랑. 우리 이제 경주의 남산에 가면 이 마애물이 많죠? 경주 남산 가보셨죠? 네. 또 그렇지 않아도 뭐 많은 곳에서 마애물을 만나게 되고 또 두부처를 만나게 되고 그런데 이 마애물들을 보면 경주 남산 마애물은 일반 그 고려시대 때 마애물하고 좀 달리 이 불두와 요 부분이 이렇게
조상 여기 가슴 언저리, 가사 여기까지는 매우 섬세하게 쪼아놨어요. 정으로 아주. 그런데 이 아래 부분은 아주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않고. 이제 그게 이제 미륵세상, 진흙의 세상에서 연꽃이 피어오르듯이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이 막 나오고 있는 그 현장의 운동성, 진행, 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고도의 미학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당연히 뭐 이렇게 코, 귀, 입술 이런 데부터 통화되죠. 귓볼, 콧등. 통화라는 게 틈에 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얼면 팽창을 하고 녹으면 또 분출하고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제 돌에서 돌이 떨어져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입자가 굵을수록 밀도가 그러니까 약할수록 통화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경주남산에 가면 그 바닥에 있는 물에 굴러다니는 작은 조각들, 그게 부처의 살이고 부처의 머리카락이고 부처의 입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고 왜 이렇게 미끄러워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게 돼.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좀 복음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 또 처음에 돌부처가 나오고 아주 정확한 선곡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도 그럼 이 노래만 한 10번 정도 계속. 이따가 앵콜 시간이 있습니다. 조크였습니다. 조크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구나! 이랬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다가지고. 이게 참 복음이 본래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다음 노래는 어떤? 이거 하고 싶은 말. 드디어 이런 순간이 왔네요. 사실 이 혹등고래의 노래가 곡이 정말 역대급으로 어렵게 나와가지고 음정도 물론이지만 참 어떻게 이렇게 침을 이렇게 삼키고 넘어가야 될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나 하다가 오늘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승부를 하자. 오늘 한 번 더 들려드려야 또 6월에 또 들려드릴 때 또 편안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이 어머니라는 의미로 자꾸만 어떤 이렇게 눈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들이. 저도 여성이고 어머니고 이제 이렇게 곰사버지면서 그런 시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진 시 노래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시만 오롯이 잘 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혹등고래 새끼 하나 데리고 난 바다를 건너간다. 물에 먹혀 물이 되어버린 소리를 느끼기 위해서 같은 깊이로 내려가. 오래 엎드려야 한다.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기 위해선 물속의 머리를 쳐박고 움직이지 않는 섬이 돼야
등에도 파래와 따개비 고기들이 잔뜩 잔뜩 실릴 게나 맵잔 노래가 울음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꾸물거리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자. 꼬리와 지느러미로 바닥을 치며 영원 같은 하루치의 여기까지입니다. 도자기 냄새가 납니다. 이거를 아, 정말 연습도 많이 필요하고 연습도 연습인데 현장에서 또 이렇게 소통한 에너지도 저한테 좀 많이 스며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뮤지컬의 한 장면, 어떤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시는 뮤지컬의 한 장면이 좀 떠올라요. 그래서 이 부족한 성량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는 노래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성량도 뭐 거의 나이터급입니다. 훌륭합니다. 비호표. 좋은 말씀인 거는 같은데 아, 칭찬이야. 칭찬이시죠? 이제 또 지금 앉아서 하시지만 또 서서 하고 네. 서서 몸짓과 이런 어떤 더 에너지를 위로 쫙. 그리고 왜 청중이 100명, 200명이 있으면 그 100명, 200명의 앉은 자리 끝에다가 내 입과 발성을 거기다 놓고 던지잖아요. 던지죠. 그러니까 소리가 확 나가는데 실내 작은 곳에서 노래를 혼자 하다 보면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미루나무를 바라볼 때 밑에 있는 우리가 미루나무의 마음을 모르는 거는 그 미루나무는 저 꼭대기에서 그 바람과 시야를 우리보다 더 멀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짝반짝 아름답게 춤을 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멀리 퍼지게 노래를 하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100m 정도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당 100 300인데. 아까 한 100인분씩 드셨죠? 네. 이 정말 고래의 그 몸에 붙어 있는 따개비들 각종 그 정말 그 붙어 사는 기생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고래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오늘은 지금 95% 관객분들이 다 출산의 경험이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새끼라는 개념이. 또 아니 작가들은 계신 기본적으로 네. 출산을 합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아실래야 100%까지는 아실 수 없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 여자들만의, 여성들만의 내 몸으로 빚어진 만들어진 새끼라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절절하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고래가요 반구수면을 해요, 그죠? 몸을 반만 자요. 반은 깨어 있어. 그러니까 고래는 앉을 때 높지만 뭐 이렇게 또 다 양쪽이 다 깨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쪽을 깨어 있고 어느 쪽이 자는지가 알겠어요? 눈을 이렇게 감고 뜨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새끼가 있는 쪽은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러겠지? 저기 뭔가 이쪽에 이쪽에다 새끼 놓고 여기 뭐 자버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가는 이렇게 아 이렇게 반? 이렇게 반을 나눈 거는 어머니들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거 생선 요리할 때 이렇게 반 생선 반 주세요 할 때 거기 이렇게 바로 거기를 끝나요? 아니요? 아니 이렇게도 되고. 아니 근데 오늘
오늘 전진영 선생님 아주 적극적인 불공정 개입 감사합니다. 자, 혹등고래의 노래 정말 김혜자 시인의 아픔과 어머니 이런 게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혜자 시인은 고려대학 국문과 출신인데 학력을 쭉 속여서 노동의 가치 또 노동조합 이런 어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들을 보호해주고 하려고 예전에 그걸 위장 취업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 일하는 게 무슨 위장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학생들이 밥 안 먹고 바느질 않나? 상관이 없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충분히 그런데 그래가지고 많은 고통도 있었고 또 그들 연탄방에서 자다가 연탄 가스도 먹고 수술도 하게 되고 그 이야기 축제라는 시집을 읽다 보면 눈물이 좀 앞을 가리죠. 삶을 멀리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되는 삶의 현장에 자신의 몸을 놓을 줄 아는 저는 용기 있고 훌륭한 이 시대의 시인이라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김혜자 시인이 똑같이 어떤 언어 아픔을 썼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진실되게 느껴지고 우리가 가슴으로 동행하면서 읽게 되지 않나. 이 혹등고래의 노래를 보면서도 외려 이렇게 좀 무겁고 조금 육중한 한자어마저도 꼭 그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 고자에 바다 해자를 써서 고해라고 그러지. 고해, 난바다, 아주 어지럽게 파도가 치는 파고가 깊은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런 말들을 해요. 물결이 이렇게 그렇죠? 모든 수평선은 일직선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다 파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심한 파고의 우리의 삶도 멀리서 바라보면 아이고 인생 즐겁게 소풍 지내다 갑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출렁인 자만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은 자만이 빙긋이 웃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수평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혹시 너울너울하면 내 삶이 너울너울거린다 그러면은 지금 내 삶에 아름다운 가락과 춤사위가 들어왔구나. 즐기자. 이렇게 그 인생을 이정록 해놓고 괄호 열고 1964 해놓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물결표가 있어요. 일생은 물결과 같다. 인생은 고해다. 그리고 빈자리 괄호 닫고. 아직 지금 빈자리입니다. 빈자리죠. 네. 거기에 이렇게 쓰인 사람도 있어. 물음표. 이상하네. 행불.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tep back to see the truth